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알고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알고 사이트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이 알고리즘 사이트 이름이 뉴스 알고입니다. 뉴스와 영어의 뉴스와 알고리즘의 알고를 합쳐서 뉴스 알고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이 뉴스 알고에서 알고는 또 우리말로 안다라는 데에서 따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뉴스 알고. 그래서 오세욱 박사님이 뉴스 알고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 한동안 온라인 세미나 준비 및 기획에 공을 들여왔었는데 이 준비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발표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이제 알고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일단 전제로 해야 될 거는 저는 리터러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냥 미디어 테크놀로지 연구하는 그냥 언론 학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세션에서 발표를 또 하게 됐네요. 오늘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사들이 자동으로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페이스북 등에 보면은 뉴스 기사들이 전부 자동으로 배열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맞춤형 뉴스라 그러면서 연예를 보는 사람에게는 전체 연예 기사만 보여주고 정치 기사를 보는 사람에게는 정치 기사만 보여줘서 다양성 논란이 생기고 있고 클러스터링 뉴스에서 왜 우리 기사는 상단에 노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객관성 논란이 생기고 있고 검색 엔진 조작 효과라든지 어뷰징 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생기면서 자동 기사 자동 배열이 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53.7%는 이제 그 알고리즘 배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영역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즉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 기사 배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작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언론진흥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뉴스 트러스트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페이지나 트래픽을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식견 있는 공중을 위해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 의식하에 저널리즘 가치 기반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3년간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선한데요. 그리고 3년간 고생을 했지만은 많은 비판을 받고 많이 좀 지금 현재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걸 목적으로 가져갔고요. 사실은 저렇게 식견 있는 공중을 위한 최적화된 알고리즘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트러스트 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 다 공개했고 이거는 그냥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수를 그 기사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사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랭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점수는 몇 점이다. 이 기사에 대해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그런 식의 랭킹을 만들었고 공식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세 가지의 공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기사 배열을 바꿔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저널리즘 가치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기사 배열을 바꿔볼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걸 공개한 후에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좋은 뉴스 골라주는 알고리즘 그게 가능하냐? 네, 가능할 거라고 제목이라고 달았지만 내용은 가능하지 않다. 니네 뭐 한 거냐? 정부 입맛에 맞는 좋은 뉴스 만들기 아니냐? 니네 재단도 공공기관 아니냐? 니네들끼리 그냥 정부 입맛에 맞는 그거 좋은 기사들만 골라내준 거 아니냐? 저널리즘 같이 따진 기사 배열 현실화될까? 현실화 안 된다는 게 내용입니다. 제목만 저렇고 다 내용에서는 전부 다 비판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의 맹점, 갈 길 먼 뉴스 배열 알고리즘.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알고리즘은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 배열 알고리즘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오른쪽 제가 보는 화면에 지금 오른쪽에는 네이버가 그해 저희가 뉴스트러스 알고리즘 공개한 그해 2018년 11월 말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통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로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발표 내용은 검증위원들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에서 밝혔던 각각의 개량 요인을 어떻게 점수화했고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혼합해가지고 랭킹을 산출했는지 그러한 요인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위원들이 봤는데 문제가 없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뉴스트러스트 알고리즘의 목적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자였습니다. 쉽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해야지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쉽게 해야지 이것이 가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절차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만들었는데 감출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네이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감추니까 많이 칭찬을 받는구나. 감추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구나. 나는 왜 다 공개했을까? 왜 우리는 다 공개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쉽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쉽게를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즉 우리 다 뉴스 배열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학생들에게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이 작동 과정을 다 보여주고 이걸 그대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알고리즘 배열, 기사 배열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뉴스 알고입니다. 이 뉴스 알고는 사실 제가 붙인 이름 브랜드는 아니고요. 미디어 교육 팀과 미디어 교육 그 강사님들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고 뉴스 알고라고 이름을 멋지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속 뉴스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여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럼 이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설명 내용들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생산부터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열 적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배열 결과가 과연 좋은지 적당한지 맞는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기사를 입력해서 내 기사 점수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기사를 평가해서 작성한 다음에 이걸 서로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나보다 내가 보기에 질적으로 봤을 땐 내 눈에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더 잘 쓴 것 같은데 네 점수가 왜 높을까? 그것이 알고리즘의 맹점이다라는 것까지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사이트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트 소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사를 입력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사를 정제해서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 기사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사가 배열되는 과정까지 모두 다 그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사이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기사 입력한 내용 그리고 친구가 입력한 기사 내용도 평가할 수 있고 포털 뉴스에 배열되어 있는 기사의 링크들을 가져와 가지고 입력하면은 그 기사의 랭크 점수들도 산출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도록 구성을 해놨고 이거는 시연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제시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기자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배열 알고리즘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어디든 간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사 배열을 한다는 것에서는 기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이 기자 이름이 있냐 없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이 점수는 또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트러스트 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기자명과 이메일이 다 있으면 1점을 주자. 기자명만 있으면 0.8점을 주자. 기자명도 없고 이메일도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1점을 한다. 그리고 비실명 기자명 예를 들어 온라인 뉴스팀이라든지 인터넷 뉴스팀이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그건 0점 처리한다. 그러한 식의 기준을 세워서 공개했습니다. 이거 공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기준이고 그냥 뉴스트러스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합의된 기준을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준은 없을 것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의 점수를 부여해서 랭킹 산출에 작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걸 전부 다 보여줍니다. 기자명, 기사의 길이, 인용문의 수, 제목의 길이, 제목의 물음표, 느낌표 수, 수치 인용수, 이미지의 수, 평균 문장의 길이, 제목에서 사용된 부사수, 문장당 평균 부사수, 기사 본문 중 인용문의 비중 등 지금 현재 트러스트 알고리즘 사용되고 있는 11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점수들이 각각의 저널리즘 가치 요소들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가중치가 부여지는지까지를 전부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현재 지금 인포뎀이라든지 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사들의 샘플을 볼 수 있고 각 샘플 기사들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몇 점의 점수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 기사를 클릭하게 되면 이 기사는 왜 이러한 점수를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전부 다 상세하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즉 이 기자는 바이란이 있었기 때문에 0.8점이다.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 개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몇 점이다. 기사의 길이가 몇 글자이기 때문에 몇 점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기자명은 이 알고리즘 점수에서 어떤 요인들에 결정된 가중치, 기본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널리즘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받아서 최종적으로 몇 점을 받게 되었다. 즉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기본 점수가 있는데 디폴트 점수가 있는데 이 디폴트 점수가 1차 알고리즘 점수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저널리즘 가치 가중치가 돼서 3차 점수로 산출돼서 최종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까지를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산출한 것이냐? 그러면 이 글자 수는 어떻게 산출을 했고 여기서 그 인용문은 어떻게 찾아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개체명은 또 어떻게 찾아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자연어 처리 과정을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즉 기사를 클릭하게 그 해당 기사에 들어가면 아랫부분에 형태에서 분석 및 개체명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란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형태에서 분석 결과를 다 시각화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분석 결과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것은 부사격 조사라든지 목적적 조사라든지 이 형태에서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서술을 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 형태에서 분석 코드를 어떻게 맞췄는지 내용까지 다 보여줘서 기본적인 원리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구현했는 것들이 뭐냐면은 구현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나 다음에 메인 뉴스에 있는 기사들의 링크를 입력을 하면은 그 링크 기사들을 입력해서 저희 서버로 보내게 되면 거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사들을 분석해가지고 해당 기사들의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기사들의 순서가 1, 2, 3, 4, 5가 있다면은 여기 우리 랭킹으로 바꾸면은 그 1, 2, 3, 4, 5가 아니라 5, 4, 3, 2, 1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실패 요소를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신들이 기사를 입력하고 올리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쓴 기사들을 다른 친구들, 반학습생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뉴스 알고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그 관리자 계정이 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교광사용 계정이고 두 번째는 교습자, 그러니까 즉 학생용 계정으로 발급이 되게 되고요. 이 교광사가 저 내용들을 모두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해가지고 결과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작성한 기사들에 대해서 내 기사는 왜 이렇게 평가받았는지를 아까 기사의 결과들처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기사는 내가 여기서 제목에 느낌표를 써가지고 감점을 받았구나.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기자명을 안 넣었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깜빡하고 기자명을 안 넣었다고 해서 내 기사를 이렇게 평가절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식의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럼 이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건 반드시 좋은 기사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습형 권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디어 교육 강사, 윤여록 강사 등을 대표한 몇 분과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보는데요.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학생들이 남긴 교육 후기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대충 다 좋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났던 부분도 났던 기억도 나는데요. 몰랐던 과정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디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실습해 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 뉴스 알고에 굉장히 그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기사 배열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컨텐츠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그 양적 계량 요인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 요인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춤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 이용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자 데이터를 다 없앤 상태에서 그냥 컨텐츠에 대한 계량 요인만으로 분석했다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강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사이트의 한계점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 반드시 질 높은 기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량 기준에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학생들에게 인지하도록 해가지고,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잘못 이 평가 결과를 오인해가지고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트를 시연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사이트 소개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다 사실은 녹음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습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학습 신청은 학생들이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실습하기는 그 신청을 통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저 실습하기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입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제 사이트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한번 또 다시 다 읽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강사님들을 위해 가지고 요 내용을 보시고 학습하면 됩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입력 선택, 뉴스 분석, 뉴스 평가 및 배열, 뉴스 배열 샘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이 그쪽에서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뉴스 배열 샘플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포데미, 환경오염, 혐오 표현, MZ세대, 퍼블리시권 등 주제별로 사례 기사들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기사들을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요. 이건 내려주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점수에 따라 가지고 해당 기사들이 서열화되어서 배열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이렇게 점수를 받은 걸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를 아무거나 클릭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를 들어가면 기사 세부 정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주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쭉 내려주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점수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인용문이 뭔지 이게 추출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하고요. 형태에서 분석이 개체명 찾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것들이 어떻게 형태에서 분석이 되어서 나왔구나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여기로 좀 넘어가주시죠. 세 번째 거, 여기 이제 아까처럼 자유주제 기사 작성이라는 거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잠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넣어놨는데요. 복구도 안 돼서 이거를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기가 작성한 기사를 넣으면은 제출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이 넣게 되면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서버단에서 이거 분석을 하게 되고요. 아직 완전하게 다 구축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그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럼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라인이 있으니까 0.8점이다. 그다음에 또 이미지 개수가 없으니까 0점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기사들이 어떻게 점수가 나오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가중치가까지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몇 점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으면은 내 친구들의 점수까지 같이 다 비교해가지고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까지도 알려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세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 알고 정말 필요한 알고리즘이다,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뜨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구글이랑 네이버 다음과 같은 서치 엔진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뉴스를 보고요.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도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가 왜 뜨지? 이 뉴스는 왜 올라오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한데 알고리즘이 이 뉴스를 고른데
뉴스를 배열한대라고까지만 하지만 그 알고리즘의 기준은 뭔데라고 물어보면 또 아무도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이야기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시도 자체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울 정도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발전시켰다라는 건 더 놀랍고 정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